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댓글 링크를 통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링크를 통해 조합까지 공유받아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축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브렌트포드입니다. 먼저 양팀 라인업을 살펴보면 본머스는 4-2-3-1로 페트로비치 골키퍼, 히메네스, 힐, 세네시, 투컴페르가 수비를 세우고 애덤스, 스콧이 더블 볼란치로 중심을 잡습니다. 이선은 라얀 브룩스, 테버니어가 전개와 침투를 맡고 최전방 크루피가 마무리하는 그림이에요. 브렌트포드는 4-2-3-1로 발디마르 송골키퍼, 헨리, 반덴베르, 아에르 카요데가 수비 라인, 야르몰류크, 츠센이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담당합니다. 이선은 담스고르, 와타라, 샤데가 측면을 흔들고 최전방 티아고가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노립니다. 부상 변수는 본머스가 에반일손 충돌 부상, 도크 햄스트링 부상, 루이스 쿡 햄스트링 부상, 클로이베르트 부상으로 공격 조합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야넬트 충돌 부상, 히키 충돌 부상, 카르발류 십자인대 부상, 다실바 부상으로 중원 로테이션이 까다로워요. 최근 흐름을 보면 본머스는 에버턴전 2대1 승리, 울버햄전 2대0 승리, 썬더랜드와 1대1 무승부, 아스톤빌라와 1대1 무승부처럼 홈에서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벌리전 3대4 패배처럼 난타전 양상도 자주 나오고 브라이턴전 0대2 패배처럼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널과 1대1 무승부, 뉴캐슬 원정 3대2 승리처럼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는 공격력이 강점입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의 효율과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좋아 언제든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브렌트포드가 11승 6무 5패로 우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기 주도권과 득점력에서 앞서는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본머스가 홈에서 버티는 힘은 있지만 전력 밸런스와 공격 효율, 그리고 맞대결 흐름까지 고려했을 때 브렌트포드가 승부에서 한 걸음 앞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벌리입니다. 먼저 양팀 라인업을 살펴보면 에버턴은 4-2-3-1로 픽포드 골키퍼, 오브라이언, 타코프스키, 브랜스웨이트, 미콜렌코가 수비를 만들고 가노케에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담당합니다. 이선은 맥닐, 듀스버리홀, 은디아예가 찬스를 만들고 최전방 베투가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를 맡아요. 벌리는 3-4-2-1로 두브라브카 골키퍼, 에스테브 워럴, 험프리스가 3백, 로랑, 워드프라우즈가 중원에서 전개를 하고 이선 플레밍 앤서니가 지원하며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형태입니다. 부상 변수는 에버턴이 뚜안제베 아킬레스건 부상, 알카라스 충돌 부상, 에드워즈 충돌 부상, 브로야 충돌 부상으로 공격 쪽 가용 자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번니는 로버츠 근육 염좌, 베이어 무릎 부상, 컬렌 십자인대 부상, 트레소르 발목 부상, 암두니 십자인대 부상으로 중원과 전방의 공백이 커요. 최근 흐름을 보면 에버턴은 2승 1무 2패로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캐슬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고 풀럼전에서도 2대1 승리를 기록하는 등 원정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리는 브렌트포드전 3대4 패배처럼 공격에서는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더 많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전 0대2 패배에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경기 후반 체력과 집중력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점이 나오는 경기에서는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는 경향이 있어 득점 가능성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는 에버턴이 10승 2무 6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홈 맞대결에서는 1대0, 3대0, 3대1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승리를 이어온 흐름입니다. 전력과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에버턴이 전체적으로 앞서는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에버턴이 승부에서는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벌리 역시 수비가 흔들리는 경기에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서로 실점 가능성이 있는 흐름을 고려하면 다득점 양상이 나올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즈 대 선더랜드입니다. 먼저 양팀 라인업을 살펴보면 리즈는 5-4-1로 달로우 골키퍼, 저스틴, 로돈, 스트로이크, 보글, 구드문드 손이 수비 숫자를 두껍게 만들고 암파두, 그루에브, 스타치가 중원에서 압박과 세컨볼을 책임집니다. 이선은 아론슨이 전개를 돕고 최전방 칼버트, 르윈이 마무리를 노립니다. 선더랜드는 4-2-3-1로 레프스 골키퍼, 훔, 알드레테, 발라드, 헤르트루이다가 수비, 르페, 샤카가 중원에서 볼을 잡고 이선의 디아라, 탈비가 측면을 살리며 최전방 마첸따로 마무리하는 구조예요.
부상 변수는 오카포르 햄스트링 부상, 서킨 충돌 부상, 무키엘레 종아리 부상, 레이닐도 무릎 부상, 브로비 사타구니 부상으로 수비와 공격 모두 로테이션이 빠듯합니다. 최근 흐름은 리즈가 맨시티에 0대1로 패배, 첼시와 2대2 무, 노팅엄전 3대1승처럼 강팀 상대로도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선더랜드는 리버풀 0대1패, 아스널전 3대0 패처럼 상위권 상대로 득점 없이 무너지는 경기가 자주 보입니다. 양팀 맞대결은 2승 3무 4패로 무승부가 가장 많이 보이며 최근까지도 1대1, 0대0 같은 접전이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즈 홈에서 강한 압박이 기대됩니다. 예상 결과는 리즈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울버햄튼 대 리버풀입니다. 먼저 양팀 라인업을 살펴보면 울브스는 3-4-2-1 4골키퍼, 모스케라, 부에노, 고메스가 3백, 측면에 차추아, 부에노가 윙백으로 폭을 만들고 중원은 고메스 조합이 압박과 전환을 맡습니다. 이선은 벨가르드 마네가 전개를 돕고 최전방 암스트롱이 마무리를 노립니다. 리버풀은 4-2-3-1로 알리송 골키퍼, 케르케즈, 반다이크, 코나테, 고메스 수비라인, 중원 그라번베르흐, 맥 알리스터가 중심을 잡고 이선 살라, 소보슬라이, 각포가 찬스를 만들며 최전방 에키티케가 마무리하는 구성입니다. 부상 변수는 울브스가 안드레 햄스트링 부상, 황희찬 충돌 부상으로 전방 압박이 약해질 수 있어요. 리버풀은 코너 브래들리 무릎 부상, 바이체티치 햄스트링 부상, 엔도 발목 골절, 이삭 다리 골절, 비르츠 등 부상 변수가 있지만 공격 핵심 라인은 유지되는 쪽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울버햄은 2승 2무 1패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다소 답답하게 흐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최근 4승 1패로 확실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을 5대2로 잡고 브라이턴을 3대0으로 제압하는 등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이 살아나면서 다득점 경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도 리버풀이 18승 1무 4패로 꾸준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버햄 역시 맞대결에서 한 점 정도는 만들어낸 경우가 많았고 홈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울버햄도 득점에 가담하면서 득점이 오가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먼저 양팀 라인업을 살펴보면 바르사는 4-3-3으로 가르시아 골키퍼, 쿤데, 쿠바르시, 에릭 가르시아, 발데가 수비, 중원 로페스, 카사도, 페드리가 점유를 만들고 전방 라민 야말, 페란, 레시퍼드가 돌파와 마무리를 노립니다. 아틀레티코는 4-4-2로 무속 골키퍼, 루게리, 한츠코, 푸빌, 몰리나가 수비, 중원 코케, 요렌테, 시메오네, 루크먼이 강한 압박을 걸고 투톱 알바레스, 그리즈만이 결정력을 책임집니다. 부상 변수는 바르사가 크리스텐센 십자인대 부상, 대용 허벅지 부상, 레반도프스키 눈 부상, 가비 메니스커스 부상 등으로 전방과 중원 조합이 완전체는 아닙니다. 아틀레티코는 바리오스 허벅지 부상, 카르도소 햄스트링 부상으로 중원 활동량에 변수가 있어요. 최근 흐름은 3승 2패로 비아레알 4대1, 레반테 3대0으로 공격이 잘 터지지만 아틀레티코에게 0대4로 크게 무너진 경기처럼 수비 라인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에스파주전 4대2, 클럽부전의 4대1처럼 득점력이 살아있고 수비 전환도 빠릅니다. 맞대결은 바르샤가 26승 12무 7패로 우위에 있지만 이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가 4대0을 만들어낸 게 핵심입니다. 이번에도 아틀레티코가 역습으로 효율을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예상 결과는 아틀레티코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코모 대 인테르입니다. 먼저 양팀 라인업을 살펴보면 코모는 4-2-3-1로 부테즈 골키퍼, 반더브램프트, 라몬 꼼프, 모레노가 수비, 페로네, 다쿠냐가 중원에서 볼을 돌리고 이선 보이보다 카케레, 로드리게스가 찬스를 만들며 최전방 두비카스가 마무리하는 형태입니다. 인테르는 3-5-2로 존머 골키퍼 더프레이, 아칸지, 데브레이가 수비를 만들고 윙백 디마르코, 엔리케가 폭을 줍니다. 중원은 바렐라, 미키타리안, 지엘린스키가 템포를 잡고 투톱티람, 보니가 마무리를 노립니다. 부상 변수는 코모가 모라타 뒤꿈치 부상, 쭝프 허벅지 부상, 바투리나 발목 부상으로 공격 옵션이 줄 수 있습니다. 인테르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종아리 부상, 보니 신체적 불편감으로 투톱 조합이 흔들릴 수 있어요. 최근 흐름을 보면 코모는 2승 2무 1패로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레체를 3대1로 잡고 유벤투스를 2대0으로 제압하는 등 이변을 만들어내며 공격 흐름이 상당히 살아난 상황입니다. 인테르는 최근 3승 2패로 여전히 공격력에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를 3대2로 잡는 화력도 보여주지만 일부 경기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타나며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완벽한 안정감은 아닙니다. 맞대결에서는 최근 인테르가 사전 전승으로 확실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력 차이 역시 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코모의 경기력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일방적인 흐름보다는 변수가 있는 경기로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기본 전력에서는 인테르가 앞서 있지만 최근 흐름과 코모의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이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코모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축구 분석을 마쳤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